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처럼 이 아이폰 14 프로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누구세요? 그래, 들어와.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가면 갈수록 아이폰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의 아이폰 사용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특히 10대 분들 중에서는 아이폰이 없으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다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대 분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고요. 이대로 간다면 10대 분들이 나중에 20대가 되어서 아이폰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갤럭시 폰의 국내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LG가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생긴 공백을 아이폰이 메꾸고 있는 듯 하고요. 하지만 아이폰이 불편해서 계속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정말 많은 편이고요. 오늘 영상은 둘의 경계에서 넘어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일 듯 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저번 영상인 성능 비교편을 못 본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링크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아이폰 14 프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까지는 이 노치 디자인이었지만 아이폰 14 프로부터는 알약 펀치홀로 변경이 되었고요. 애플이 이 부분을 굉장히 예쁘고 실용적인 부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실 별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 때문에 일반 모델보다 프로 모델을 더 많이 구매하는 포인트가 되었죠. S22 울트라는 전작인 S21 울트라와 동일한 전면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측면은 여전히 엣지 디스플레이라서 이제는 S22 울트라가 식상하고 엣지 때문에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그 고집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S펜을 지원하지 않던 S20 울트라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말이죠. S펜을 지원하는 S21 울트라부터는 엣지를 없애고 평면 디자인을 선택했다면 판매량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두께 모두 S21 울트라가 더 두껍습니다. 특히 S22 울트라의 무게는 228g인데요.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중간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립감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습니다. S22 울트라가 이 엣지 디자인이라도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그렇고요. S22 울트라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크고 무겁지만 아이폰 14 프로는 여성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후면을 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색상이고요. S22 울트라는 팬텀 블랙 색상이고요. 개인적으로 아이폰의 후면이 더 고급지게 느껴집니다. S22 울트라는 부드럽다기보다는 금속 재질 같은 느낌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두 모델 모두 유광이고요. 확실히 이 측면에 면적이 넓은 아이폰이 오염이 정말 심합니다. 상대적으로 S22 울트라는 깨끗한 편이고요. 카메라는 아이폰 14 프로가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65%더 커진 센서에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대신 밝기가 f1.78로 전작 대비 조금 어두워졌고요. 초광각과 망원은 모두 동일한 12메가픽셀입니다. 그리고 트루톤 플래시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피사체의 모양과 거리에 따라서 LED가 켜지는 개수를 조절해서 최적의 밝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반면 S22 울트라는 총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108메가픽셀의 메인 광각 카메라와 초광각 카메라, 3배 망원, 10배 폴디드 망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작인 S21 울트라와 다르게 S22 울트라는 별도의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 사이사이에 먼지 같은 것들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케이스를 끼우나 안 끼우나 큰 차이는 없고요.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디스플레이 크기 차이는 0.7인치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S22 울트라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6.1인치이고 S22 울트라가 6.8인치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의 이 측면 베젤이 아직까지는 꽤 두껍게 느껴집니다.
좌우 이 레터박스의 넓이는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풀스크린을 하면 아이폰 14 프로의 이 알약 펀치홀이 조금 거슬리는 수준이고요. 이 노치보다는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S22 울트라에 비해서 잘리는 부분이 넓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립감은 S22 울트라가 확실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큰 분들은 아이폰보다 S22 울트라가 컨트롤하기에는 좋을 겁니다. 다만 손이 작은 분들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능 비교 때부터 느낀 점이지만 발열은 아이폰 14 프로도 상당합니다. 배그나 원신을 30분 정도 돌리면 아이폰 14 프로의 이 카메라 주변부가 상당히 뜨거워지고요. 상대적으로 S22 울트라가 발열이 덜했는데요. 발열은 무조건 S22 울트라가 더 심할 거라는 것은 편견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좋았고요. 실제로 배그의 그래픽을 비교해 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두 모델 모두 화질 설정을 UHD 4K 울트라로 설정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름을 비롯해서 주변부 그래픽 처리는 확실히 아이폰 14 프로가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폰을 선택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페이와 통화 녹음이 크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이폰의 경우 애플페이가 빠르면 올해 12월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통화녹음 방지법도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 삼성으로서는 굉장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또한 삼성페이와 통화녹음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음으로 카메라입니다. 드디어 아이폰 14 프로에 48메가픽셀의 고화소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과연 애플이 어떤 품질의 사진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는데요. 광각 카메라는 48메가픽셀 2.44 마이크론 사이즈의 픽셀 센서가 적용되었고요. 밝기는 f1.78입니다. 2세대 센서 시프트 OIS가 적용되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카툭티가 정말 더 심하게 튀어나왔고요. 망원은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8입니다. 그리고 초광각 역시 12메가픽셀이고 밝기는 f2.2이고요. 반면에 S22 울트라는 쿼드 카메라입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는 108메가픽셀이고 망원 3배 줌과 망원 10배 폴디드 줌 카메라는 같은 화소인 10메가픽셀인데요. 초광각은 12메가픽셀이지만 듀얼 픽셀이 지원되고 위상차 검출 AF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OIS는 초광각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지원해 주고요. 요즘 MZ 세대들이 아이폰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S22 울트라의 10배 줌 광학 카메라와 100배 줌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S23 울트라에 2억 화소 카메라를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초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색감은 S22 울트라가 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오른쪽 사진이 더 색 표현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디테일한 표현은 역시 아이폰 14 프로가 더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인데요. 두 모델 모두 초점도 잘 맞고 사진이 잘 나왔는데요.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의 색감이 적응이 안 됩니다. 원래 이랬나요? 물론 이 편집에서 색 보정을 하면 문제는 없는데요. 저는 별도로 편집하지는 않았거든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S22 울트라가 더 잘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저처럼 이 아이폰 14 프로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진 스타일로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이 사진 스타일을 선택해서 갤럭시의 색감과 비슷한 스타일로 설정을 하시면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지붕의 이 디테일도 S22 울트라가 더 좋고요. 필해침을 보면 S22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먼 산의 나무들도 S22 울트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사진은 3배 망원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이 사진도 S22 울트라가 색 표현이 뚜렷하죠. 아이폰 14 프로도 다양한 색 표현을 하지만 그 경계선들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22 울트라가 확실히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의 색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편집해서 보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iOS 16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편집 내용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을 복사해서
다른 비슷한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보면 이제 S22 울트라와 비슷한 색감으로 볼 수 있죠. 이 사진은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역시 S22 울트라의 광학 10배 줌으로 찍은 사진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거치대에 놓고 찍어도 조금 흔들려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4 프로는 디지털 10배 줌이라도 괜찮은 품질의 사진을 보여주고요. 글자도 거의 알아볼 정도입니다. 제가 5m 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산속이고 이때가 어두워지고 있어서 글자를 맨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 사진은 접사 촬영으로 찍었는데요. 두 모델 모두 잘 나왔죠. 아이폰 14 프로도 접사 사진은 보정을 안 해도 색감이 괜찮았고요. 그런데 꽃봉오리를 표현하는 것은 아이폰 14 프로가 더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22 울트라는 뭉개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아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드디어 아이폰 14 프로에 전자식 손떨방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액션 모드인데요. 비록 4K 지원은 안 되지만 저는 대환영이고요. S22 울트라는 FHD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폰은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모델 모두 전자식 손떨방을 켜고 찍은 영상인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봐도 될 만큼 짐볼로 찍은 듯한 영상이고요. S22 울트라는 슈퍼 스테디 기능을 켜지 않고 찍은 것처럼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야간에 찍은 사진인데요. 두 모델 모두 밝게 나온 사진입니다. 초점이나 디테일은 아이폰이 괜찮은 편이고요. 특히 하늘의 별까지 정말 잘 표현했기 때문에 더 마음에 듭니다. S22 울트라는 피사체의 형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뭉개지거나 초점이 맞지 않은 듯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음은 두 모델의 음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부터 들어볼게요. 다음은 S22 울트라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폰 14 프로가 음질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아이폰 13 프로와 저음은 비슷한데 서라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서라운드가 조금 추가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간감이 느껴졌고요. S22 울트라도 나쁘지는 않지만 저음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배터리 용량은 3200mAh입니다. 전작 대비 105mAh 늘어난 용량이고요. S22 울트라는 5000mAh의 용량이고요. 아이폰 14 프로의 스펙상 사용시간을 보면 동영상 재생시간은 최대 23시간이고 음악은 75시간 정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사용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하면 16시간 정도 사용하면 방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 재생 시간은 유튜브를 10시간 정도 보면 거의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S22 울트라의 스펙상 사용 시간은 LTE에서 인터넷을 하면 20시간이고 동영상 재생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실사용 시간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했을 때 10시간 정도 하면 10% 정도 남을 듯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 동영상을 보면 13시간 정도 보면 방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능 비교와 다르게 실사용성을 리뷰하면서 느낀 점은 일반적인 유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주식, 카메라 사용 등 이런 것들은 개인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아이폰을 사용하던 분들은 그대로 아이폰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갤럭시를 사용하는 분들은 갤럭시를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폰 14 프로가 성능이 좋다고 해서 처음 사용해보는 아이폰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 게임을 자주 하거나 애플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 분들은 아이폰 14 프로가 확실히 편하고 좋고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아이폰 14 프로도 발열이 좀 있는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아니면 S22 울트라처럼 카메라의 장점을 이용하고 싶은 분들은 S22 울트라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폰 14 프로와 갤럭시 S22 울트라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랩터야, 이제 뭐 보는데 너? 좌측은 최신 영상이고 우측은 랩터가 픽한 영상이야. 랩터가 골라주는 영상 볼 거야. 최신 영상 볼 거야.